수가 수를 벌써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노광세 들어가는 거죠? 네. 한번 해볼까요? 노광세, 병사묘, 절대양, 생유. 자, 그래서 이게 금생수를 굉장히 요 술 빼놓고는 금생수를 굉장히 잘한다고요. 그런데 여름철에 금생수에서 수가 왕해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가을철에 수가 많아지면은 농사에 좋은 역할을 못한다 그거요. 그러니까 그게 병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한냉해지는 계절이고 숙살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논에 있는 물도 빼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수가 왕한 것을 별로 반겨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병사화는 여름은 조우로 하고 병사화를 조우로 했을 때 이게 특히나 가을철에는 금화교육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화교육을 한말로 얘기하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결실이요. 그러면 결실을 본다는 얘기는 가을 햇볕은 따끈따끈해야죠. 그렇게 가을 햇빛이 따끈따끈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곡식들이 연걸어 간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병사화는 금화교육이 되는 거고 정오화가 조우가 되는 것은 간목을 쪼개어서 인정, 정화의 불을 당긴다. 그래서 간목을 태워가지고 조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벽갑인정하고 같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죠? 파목생화, 용금성기. 그래서 벽갑인정이나 또요? 파목생화, 용금성기 그런 말들이 있다. 그래서 물이 많아지니까 무술미, 건토, 약신으로 쓰이는 거고 뿌리가 개수의 뿌리가 해자가 더 강하냐 진축이 더 강하냐 그랬을 때 이 물보다도 습토의 기운이 개수의 뿌리로는 더 강하다. 어째서 그렇다 그랬죠? 이 진축도는 꼭 필요한 병사화나 정화를 싹 흡수해 버리니까 오히려 한냉해지는 데는 진축도가 더 무섭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보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금생수. 금생수가 되면은 금이 물을 잘 생해.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한테 금생수 잘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무엇 가지고 하실래요? 무엇 가지고 금생수가 잘 된다고 설명을 하실 거냐고. 우리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자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거냐 그 얘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산 아무 산이라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위산이 있어. 그러면 저희 주변에 있는 것이 대둔산 바위산이죠. 그런데 그 바위산에 소나무가 잘 커. 그런데 석 달열을 비가 안 와. 그래도 그 소나무는 마르지 않고 산다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밤중에 바위가 습기를 끌어들여. 그 낮에 내놔. 그럼 그 양이 적은 양이에요, 큰 양이에요? 한여름철에 그 떼약볕에도 소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지 않고 큰다고 하면은 그 물이 적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라고요. 그럼 큰 바위면 큰 바위일수록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 아, 그러면 금이 물을 머금고 있네 그 얘기잖아. 이게 금생수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곡식은 딱딱한 곡식은 쌀을 비롯해서 콩이든지 꾀든지 참깨든지 다 기름을 짜요. 그럼 금생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금생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계곡에 있는 물이 잘 흘러. 그럼 흐르면서 바짝바짝 빛나. 낮에는 햇빛을 보고 빛나고 밤에는 달빛을 보고 빛나. 그러면 물이 반짝인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아.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뇌가 총명한 사람들이네? 아, 신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요 신유가 이게 큰 바위에서 물을 더 많이 생해내는 요 신유가 더 수분이 강하냐? 요 6월에 금생수 해주는 게
더 강하냐 그 얘기야. 어떤 게 더 강해? 6월에. 6월이 더 강해. 왜? 금제화월이기 때문에. 요거는 경신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유일주가 소학 적게 배워서 크게 이룬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 계유일주 나오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소학대성이요. 조금 배워도 크게 활용해서 쓸 줄 아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신 이렇게든지 요렇게 되면은 이게 두뇌가 총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내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다 같이 금수쌍청. 금과 수가 두 개가 아주 맑아. 그러면 맑으면은 물이 많은 거니까 무엇이 꼭 필요해요? 술토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한냉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사화가 필요해요. 병정화 사화가 다 필요하다 그 얘기지. 요게 가을철 개수의 핵심이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왕절인데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한냉. 그러면 논에 있는 물도 뺄 때에 개수 물로 태어났어. 물 뺄 때 물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게 내가 좋은 역할을 하기가 조건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병정화 조우용신이 아주 시급하다. 따뜻한 게 필요하다. 근데 곡식이 익으려면 병화가 또 필요해. 사화가 또 필요해. 그러면 이때 병화는 목생화가 아니라 이거 역생이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화생목이지. 자연에서는 목생화가 아니라 화생목이 대부분이라고요. 왜? 병화가 나무를 길러. 그러면 이 나무만인가요? 모든 생명체가 목이라. 이걸 길러야 된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될 때 화생목이 돼가지고 병화가 나무를 기르면은 그럼 금화교육이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잖아. 곡식도 되고 열매도 되고 과일도 되고 먹거리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게 목하고 화가 굉장히 밝아야 돼.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화통명이라.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금화교육도 목화통명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정화는 자를벽 간목, 간목을 잘라서 당길인 정화로 당겨 불을 태운다. 그래서 파목이니까 이건 벽갑하는 거고 생화는 이게 정화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쓸모 있는 기물로 이룬다. 이게 용금성기고 결국 같은 얘기다. 그럼 목생화가 되는 것이 다 같이 목생화. 이게 목생화돼서 화급금 해준다 그요. 그래서 요 경금을 쓸모있게 만들으니까 이게 용금성기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생화 화급금 해도 되고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삼봉 세 가지 벗이라 이른다 그거요. 그러면 우리가 금화교육을 한번 보자요. 가을의 일간 임계수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간이든지 이제 목과 화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목하고 화의 문제인데 여기서 화는 정화는 아니라고 병사화라 해야 되지. 태양이라 해야지. 이게 조랑조랑 달려있는 알곡이 목일 때 이게 알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철이냐, 특히 가을철에 태양을 봐가지고 알곡이 조랑조랑 열리면은 그 상황을 저희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금화교육이라 그런다. 그게 목이 다치지 않고 성장해야지 목이 다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목이 다치면 일찍 꺾여버리고 마는 거니까, 잘 자라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목이 다치면 일찍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랄 때 못 자라. 어린아이들이 일찍 다치면은 그 아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라요, 잘 못 자라요? 그거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일찍 다치면 일찍 꺾여서 이게 폐농이 돼버려. 그런데 병화 없다 하면 결실이 없어. 자기를 길러주는 부모 없다 하면은 자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힘들게 노동의 대가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병화의 뿌리는 다 같이 해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오사, 술미인. 술 중에 정화, 미 중에 정화, 인 중에 병화.
그래서 이게 오사술미. 다시 한 번요. 오사술미. 그러면 이게 무토의 뿌리는 무엇이 된다 그랬죠? 술미 오사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가을 개수가 목을 키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건 다 폐농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폐농되는 것이 다 같이 금극목. 목이 꺾이는 거. 그 다음 목생화 해가지고 목이 화상을 입는 거. 그러면은 이게요, 금극목 하니까 금하고 목의 관계라. 청간에서는 우리들 이것을 갑경충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극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금극목, 금극목. 이게 을경합금인데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것도 겨울철에 꺾여요. 이것도 금목. 이거 을신충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건 타는 경우요. 갑정이 있어. 그럼 이거 목생화를 돼야. 이게 목생화가 좋은 구조가 못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요것은 타기는 타는 거고 요것은 타는 거예요, 못 타는 거예요? 못 타는 거예요. 이게 승목이기 때문에 연기만 나. 그러니까 나는 연기만 나고 얘는 눈물만 나고. 그러면 지지에서는 이게 여전히 금극목을 한다 그거예요. 인신충, 인유원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묘신, 귀문 이런. 그러면 귀문이나 충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금극목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간목이 오화에 타는 거죠. 그러면 묘목이 오화에 이게 타는 거요. 이렇게 타는 거나 이렇게 타는 거나 똑같고 이렇게 타는 거나 이렇게 타는 거나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가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라고 예를 들자고요. 갑오일주면은 간목의 뿌리가 오화죠. 오화면은 요 내 뿌리가 따끈따끈해. 그럼 어느 경우에면은 내가 불타. 여기 5월 달에 오화가 있고 술토가 있으면 잘못하면 인호술 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뿌리가 완전히 불타.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으니까 둥둥이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돌아다니는 거지 뭐. 그런데 진토라도 여기 하나 습토가 딱 있어서 화세가 쪽 빠져. 그러면 나는 편안한 거지 뭐. 그런 쪽으로요. 그래서 목이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럼 목이 상처받는 두 가지 경우가 금으로 극을 당하는 경우 타고 간목이나 을목이 정오화에 필요 없이 타는 거. 안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당하는 경우하고 생명체가 타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가 그렇게 되면 곡식이 안 된다 이게요. 어느 철에? 가을철에. 신유수로. 그 곡식 되는 게 가을철에만 곡식이 돼야. 그런데 만약에 봄철이나 여름철에 금화교역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목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가을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면 빨리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둬? 천천히 거둬야 된다 그거요. 그럼 기다리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갑과 을목 생명체가 병사화가 없어. 그럼 가을철에 일조량 부족이요. 그럼 일조량 부족이면은 쭉정이 농사를 지을 수만이 없다. 그러니까 화운에는 대단히 좋다. 그러면 병사화가 없으면 쭉정이 농사니까 노동의 대가도 작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애쓰게 노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노동판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술자는 최고 얼마까지 받아요? 35만 원, 50만 원 그렇게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노동의 대가도 병사화가 없으면 약할 수뿐이 없다 그 얘기겠지. 그래서 경신에다가 신자진에 가을 수가 왕한대 이런 것까지 있으면 가을 장마라. 그럼 완전히 냉해를 입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는 건토운의 길이요. 자, 그런데 경신이 있고 신자진이 있으면 수국이죠. 근데 금수쌍청은 돼. 그러면 금수쌍청이라는 말은 일간이 어떤 일간일 때 금수쌍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금수일 때. 금수일 때만 금수쌍청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일간에서는 금수쌍청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개 금수쌍청인 사람은 물이 흐를 때 반짝반짝 그러는 거니까 이게 두뇌가 명석하다는 얘기.
그리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아. 그러면 이렇게 학자들이 됐을 때 약신이 있어야 돼. 왜? 금수를 막아주는 약신이 있고 그 다음 병화 조우가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조우가 없다 그러면은 배고픈 선비지. 아, 나는 겨울철에 학문은 깊은데 이거 오돌오돌 떨고 있어야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배고픈 선비일 수밖에 없지. 앞으로 저희들 요거 가지고 활동하실 때요, 봉사로 무보수로 봉사해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과연 기꺼이 받을까?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봉사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공짜는요 굉장히 싼 취급을 받아버려. 그래서 만약에 비싸게 부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실력 있는 모양이네. 이 얘기가 생각이 들리다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거 배워가지고 봉사한다고 공연히 천대받는, 스스로 천대받는 역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만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 이름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아나무인도 유분수다. 아니, 그런 긍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런 긍지 가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네. 움츠러들지 마세요. 자, 병정하고 병정의 인옷을 화국에 있으면은 이건 대단히 조율한 사주죠. 그래서 이때는 조율하다 그래요. 그런데 무술토가 있으면서 인옷을 화국이 되면 이것은 화토중탁이라 그래. 말하는 게 틀려. 조율한 사주냐, 화토중탁 사주냐, 이렇게. 화와 토가 거듭되어 가지고 사주가 흐려졌다. 그러면 화토중탁의 반대되는 개념이 네 글자로 뭐라 그랬죠? 목화통명. 그러면 목화통명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화토중탁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 병정하고 인옷을 조율한 사주가 됐거나 화토중탁 사주가 됐을 때 무엇이 길하다고요? 습토가 길해요. 그랬을 때 습토가 어떤 글자가 있다고요? 진주, 보류. 한 번 더요? 이 인호술이 됐으면 들뿌리나 산뿌리 된다고요. 왜? 술토가 있기 때문에 들이나 산이니까 들뿌리나 산뿌리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면은 물질 세계가 아닌 정신 세계를 추구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 이쪽에서 활동하면은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게 스님 돌팔이 사주라든지 땡중 사주라고 이제 이렇게 불렸던 거거든. 그래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희생이나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런데 퇴모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요 구주예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 큰 병이 있을 때 큰 약이, 명약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요. 그럼 해묘미 목국이요, 임묘진 목국이요. 목이 강하면 반대로 경신금으로 제압을 해줘요. 이것은 억이죠. 억부에서 누른다는 얘기거든. 극으로. 그러면 이게 금이 약신이 되는 거지. 이건 큰 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인옷을 화국, 사음이 화국이요. 화가 병이 됐기 때문에 임계가 약신이에요. 수가 약신인데 여기서 이 수 약신보다도 진축 습토가 더 길하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화에서만 나오는 거지. 사유축 금국, 신유술 금국인데 금이 병이 됐기 때문에 명약이 병정화라. 근데 병화는 반짝반짝 빛나주는 거고 정화는 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극이라도 양상이 틀리죠.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 해자축 수국은 이게 무술 건토가 약신이 되는 거고, 진술 축미 월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은 토월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가 정용신이 된다 그거겠지. 술월이나 진월이나 술월이나 축월이나 토월에는 땅에는 무엇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목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이 정용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가을 개수가 무토를 봤는데 목이 없어.
그럼 민둥산이죠. 그러면 어떤 계절에 민둥산이라? 가을에. 그럼 민둥산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거네. 참 고독하다. 정막강산이다. 개수가 신월에 금생수를 잘 하는 거죠. 이게 금수상청 되는 건데 물이 많으니까 무토가 이게 약신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거로 봐서는 개수가 이게 임수가 겁재요. 그러면 신월에는 신중에 임수가 있죠. 지장간에.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수의 장생이지지.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금생수 정인을 하는데 이게 정인이 됐는데 이게 이거로 요거로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금생수가 잘 돼서 맑고 깨끗한 개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금수쌍청인데 금수쌍청이 되면 무토가 뭐가 된다고요? 약신. 자, 무술토가 뭐가 돼요? 약신. 병화가 조후. 그러니까 무토하고 병화가 시급하더라. 신유월에 개수가 신자진 수국됐어. 그럼 뭐라고요? 가을장마요. 그래서 이게 금수상청이 되는데 이게 결실 없고 돈이 없어. 뭐가 없을 때 결실 없고 돈 없어요? 무술토? 병정화. 그게 없어. 그러면 무술권토 약신이 무술은 토국수 하기 때문에 이건 관이죠. 요거는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관이 없으니까. 근데 재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유병유약인데 병정화가 더 급합니까? 무술토가 더 급합니까? 무술토가 더 급하다 그거예요. 왜? 이건 약신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저거 한번 보자고요. 신월에 금생수 돼서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게 신약사주인데 아주 신약한가요? 축이 있으니까. 축이 있으니까 축중 개수가 있으니까 아주 신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지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수가 들어가야 돼요. 왜 지지는 무조건 수가 들어가야죠? 금극목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신월에 병화가 곡식으로 요거는 어렵지만 요거는 곡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통관으로 해가지고 수를 쓰면 여기 하나 어떤 거 들어갈까요? 이게 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뭘 봐야 되는 거 아니? 이거를 봐야죠. 그런데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월은 여름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신월은 신월 초반이냐 뒤냐 그거를 굉장히 신경 깊게 봐야 돼요. 금으로 쓴 사람 괜찮고 병화로 보신 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금 제왕을 보자고요. 자, 경신이 같이 있죠. 이제 결실기요. 그러니까 화조우가 아주 시급해요. 그러면 가을 개수가 무토약신하고 병화조우 보고 간목이 있어서 그러면 이는 병화의 뿌리도 되고 무토의 뿌리도 되고 그렇죠? 간목의 뿌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간목의 뿌리도 이게 진이 되고 무의 뿌리도 진이 되고 이때 인하고 진이 지지에 있으면 이거 부기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운이 인묘진 사오미 운으로 가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있을 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을 건 다 있으면 이게 금화교육이라. 그러면 금화교육 되면은 이게 풍년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개수유월이 사유축 금궁이 돼서 이게 인성이라 금생수 되는 것이. 그러면은 가을에는 한냉하면 비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흉이 되는 거니까 나는 눈칫밥 먹고 커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인성이 흉이면 고향을 일찍 떠나야 돼. 부모 곁을 일찍 떠나야 돼. 그래서 유랑객 신세가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럼 병무가 있어도 지지의 목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 무슨 얘기냐? 여기 지지가 사유축 금국이니까 인목이나 묘목이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도 돌밭에 목이 뿌리를 못 내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금이 많으면 목이 못 들어가고 지지에 금이 많으면 목이 못 들어가. 그런 현상이 내려. 지지의 목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 실속이 적은 거지.
자, 그랬을 때 금제왕월에 이게 개수가 참 약하다. 2대6, 이건 태약 쏴주는지. 근데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미토 위에 올라있는 개수 무게아파 따라가? 따라가냐 안 따라가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나는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아이, 금제왕월인데 금생수가 잘 되는데 어떻게 해서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그럼 내가 신약하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야 돼요? 금이요. 아래는 수요. 금수가 들어가야죠. 자, 이제 수월이요. 다시 신정무. 이 술 속의 지장간이 편인, 이게 관인상생되면 좋다 그랬는데 토생금, 금생수 요렇게 관인상생되면 길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는 냉기를 없애요. 그래서 이 술 속의 정화가 이게 겨울을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가 있어. 요것도 똑같이 겨울을 나게 하는데 이게 무토가 나오면은요, 무토가 약신작용을 할 때 첫째 뭐 한다고요? 물 막아줘요. 그 다음에 바람 막아줘요. 그 다음에 습을 제거를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보온 역할을 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무토가 보온 역할도 같이 겸하더라. 그래서 가을 개수가 경신금이 돼가지고 술토 하나가 있어. 그러면 술중 정화는 이게 개수 입장으로 봐서는 수국화, 그래서 이게 돈이라. 그러니까 그 무토는 토국수해서 관이라. 그러면 재와 관이 두 가지가 아름다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재관쌍미가 되더라. 그래서 가을 개수가 수월에 토왕절에는, 아까 토왕절에는 뭐를 꼭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예, 목을. 그래서 가불목, 나무를 먼저 심고 그 다음 병화 조우를 하더라 그 얘기죠. 자, 가을 개수가 인옷을 화국이 됐어. 그러면 가을에 수를 썼다는 얘기는 역용신을 쓴 거죠. 가을은 한냉하니까 화를 써야 되는데 지지가 불바다가 돼서 무엇을 쓴 거요? 수를 쓴 거니까, 이건 역용신을 쓴 거니까 이것은 응급처방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임계수의 그 뿌리는 해자하고 진축이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요? 네, 제가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완전히 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요. 자, 이게 수월에 금생수 돼서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 수가 많으니까 저우로는 정화가 조용신이라. 그런데 우리가 장명을 할 때는 뭐를 써야 된다고요? 병화를 써. 왜? 병화가 더 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은 용신이지만 없는 것을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것을 정용신이라 그러더라. 자, 없는 용신을 쓸 때는 그 말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 그러면 요 아래는 뭐를 써야 돼요? 수생목. 이게 지금 금수상청사주잖아요. 아, 금수상청사주면은 여기 이게 병화 쓰고 또 당연히 무토 써야죠. 그런데 왜 술토가 있는데 왜 무토를 왜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같이 진술충. 그럼 이거 제방 무너지고, 다시 묘수라, 지붕 무너지고, 목국토에도 그렇고, 인옷을 화국도 그렇지만 이것도 목국토야. 그래서 이 제방 무너지면은 홍수 나버리니까 대타로 아주 안전방으로 무토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수상청 사주니까 병하고 무토를 여기다 써준다. 자, 질문 받을게요.